융이 내 삶을 바꾼 방법. 시청자 이야기들. 변화의 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의 깨달음이 당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 말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칼 융의 가르침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유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지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전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깊고 영혼 차원의 변화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림자, 개성화, 대립통합에 대한 융의 통찰이 어떻게 말 그대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벗어날 수 없는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가요? 융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즉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적 힘에 의해 이끌리는 것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융의 심리학 접근법은 단순히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것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온전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이야기는 이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림자와 대면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부름에 응답하며 모순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기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정직함과 용기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신의 변화의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라의 그림자 작업 여정.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이 그림자 각성이라고 부르는 경험에 대해 저에게 편지를 보낸 34세 마케팅 임원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사라는 착한 여자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상 수능적이었고 항상 남을 배려했으며 항상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사랑하는 관계들, 주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사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녀가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계속 연기하느라 지쳐 있었지만 어떻게 멈춰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사라는 융의 그림자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란 이상화된 자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성격의 측면들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인 페르소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밀어넣은 특성, 충동, 잠재력들의 집합체입니다. 사라에게 그림자는 그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노, 이기심, 강렬한 독립성, 거절할 의지 등이었습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을 시작했어요. 라고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를 자극하는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워하는 것이 종종 우리가 자신에게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사라는 직설적이고 단호한 동료들에게 강한 짜증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친구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그녀의 그림자가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능적인 것이 덕스럽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이 억압된 모든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런 측면들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직장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사회적 의무들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상사와 처음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을 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제 관점을 존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침내 가면이 아닌 진짜 저를 만나게 되면서 관계들이 더 진실해졌어요. 하지만 사라의 변화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림자를 통합하면서 그녀가 더 딱딱해지거나 덜 배려심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이제 강요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친절해졌습니다. 융이 옳았어요 라고 사라가 썼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빛도 담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힘, 창의성, 진정성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혹하게 판단하는 특성들이 무엇인가요? 가장 열심히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측면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이 통합되고 힘과 진정성의 원천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만의 그림자 소재에 대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와 개성화의 부름. 두 번째 이야기는 융이 개성화의 부름이라고 한 것, 즉 타인의 기대와 투사로부터 분리되어 진정한 자신이 되려는 내적 충동을 경험한 28세 교사 마르쿠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는 변호사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그가 같은 길을 따를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뛰어났고 명문법대에 입학했으며 최고의 법무법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마르쿠스는 원해야 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럽거나 성취감을 느끼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라고 마르쿠스가 나눴습니다. 남의 꿈을 살고 있었는데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비참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융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인생의 전반부를 외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보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아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의 영혼이 우리를 진정한 길로 부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부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안정성을 포기하며 미지의 것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이 그가 살지 못한 삶이라고 한 것, 즉 조용한 절망과 점점 커지는 원망의 존재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그 부름은 꿈과 떨쳐낼 수 없는 안절부절 못함을 통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 교실에 있는 꿈, 살아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지식을 나누는 꿈을 계속 꾸었어요.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 활력이 넘쳤지만 그러고는 법무사무소로 끌려가듯 출근했어요. 융은 무의식의 마음으로부터의 메시지로서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꿈을 더 깊은 자아로부터의 안내로 우리를 진정한 길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런 꿈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 즉 그를 교육적으로 안내하는 것 같은 의미 있는 우연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교육을 고려해보라고 말하는 옛 선생님들을 계속 만났어요. 젊은 마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에 계속 참여하게 됐어요. 마치 우주가 제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환점은 마르쿠스가 자신이 융이 임시적인 삶이라고 부른 것, 즉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 준비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충분한 돈을 모으고 부모님이 이해하시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융은 적절한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는 인생의 연습 기회를 얻지 못하거든요. 전환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는 가족의 실망, 재정적 불안정, 깊은 자기의심의 순간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깊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길과 일치할 때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던 에너지와 열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요. 교육은 단순히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처럼 느껴져요.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재능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남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들이 개선됐어요.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과 기대로부터 분리되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마르쿠스가 배운 것은 개성화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에 봉사합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 에너지는 진정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요. 살지 못한 삶의 원망을 더 이상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아들, 친구, 파트너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온 꿈이나 갈망이 무엇인가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만의 개성화의 부름, 진정한 자신이 되라는 초대를 가리킵니다. 엘레나의 대립통합. 마지막 이야기는 융의 가장 깊이 있는 통찰 중 하나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을 발견한 42세 예술가 엘레나의 이야기입니다. 엘레나는 항상 자신을 깊이 영적인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매일 명상했고 요가를 했으며 영적 텍스트를 읽었고 평화롭고 중심 잡힌 삶의 접근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강렬한 분노, 치열한 야망, 그리고 그녀가 비형적인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망과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엘레나가 썼습니다. 명상 수업을 가르치고 내적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면에서는 제 영적 정체성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어두운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융은 많은 영적 전통이 놓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온전함은 모순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심리적 극단이 그 반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선하거나 순수하게 영적이거나 순수하게 무엇이든 되려고 한 것은 그가 일면성이라고 부른 것, 즉 결국 교정을 요구하는 심리적 불균형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엘레나의 돌파구는 그녀가 비형적인 특성들을 제거하려고 하기를 멈추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 분노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설정해야 할 경계와 해결해야 할 불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야망이 얕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제 재능을 나누고 싶다는 깊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융은 그가 대립의 합일이라고 부른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종종 모순되는 진실들을 동시에 품는 능력에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엘레나는 그녀가 의식적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적절한 맥락에서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우면서도 제 가치를 맹렬히 보호할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영적이면서도 제 예술에 야심찬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같은 날, 때로는 같은 순간에 분노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통합은 엘레나의 영적 수행을 인간성에서 도피하는 것에서 완전한 인간 경험을 포용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 명상이 더 정직해졌어요. 감정을 초월하려고 하는 대신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 예술이 더 강력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엘레나의 관계에서였습니다. 1차원적인 척하기를 멈췄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복잡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적 페르소나가 아닌 진짜 사람과 관계할 수 있게 되면서 결혼이 깊어졌어요. 계속 제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정들이 더 진정해졌어요. 융은 이런 대립의 통합이 그가 심리적 성숙이라고 부른 것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입니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의 모든 측면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완벽한 영적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엘레나가 결론 지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제가 전에 하던 어떤 것보다 실제로 더 영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순은 무엇인가요? 편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두 측면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융의 변화 접근법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 기대, 두려움의 층들 아래에서 항상 있었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녀의 그림자가 억압된 분노뿐만 아니라 진정한 힘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개인적인 길을 따르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한 재능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엘레나는 모순을 포용하는 것이 그녀를 더 파편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변화들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융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부른 것, 즉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의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자기 자비도 필요했습니다. 융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통합할 수 없고 미워하는 것을 치유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면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개인들 각각은 내면의 비판자와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 했고 판단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패턴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자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자극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판단하나요? 이것들은 종종 여러분만의 그림자 소재에 대한 단서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동시성을 주목하세요. 융은 무의식이 우리가 기꺼이 듣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중에 진정으로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통합하는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모순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이거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측면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세요. 융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과 마주하며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 성찰의 반대편에는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알지도 못했을 진정성, 목적, 진정한 연결의 삶이 있습니다. 융은 한때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특권은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사라, 마르쿠스, 엘레나는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 거부된 측면들을 통합할 용기, 승인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할 용기를 가짐으로써 이 특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변화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의 모든 측면을 존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통합해야 할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반응, 꿈, 갈망, 저항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여러분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용감한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래 댓글에 자신에 대한 하나의 통찰을 나누어 주세요. 깊이 있거나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살펴볼 준비가 된 패턴은 무엇인가요? 무시해온 꿈은 무엇인가요? 통합할 준비가 된 자신의 측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온전함을 향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이것들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융의 통찰은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용기를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심리학, 자기개발, 진정한 삶을 향한 여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세상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가 될 용기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작업을 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